(13일) 아침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해상에서 34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탑승객 12명 중 5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숲에 불을 지르고 밭을 일궜던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전민으로 몰려 강제로 공동묘지에 내팽겨쳐진 주민들의 민원이 국가권익위원회 중재로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13일 낮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2.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진에 따른 시설 및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상생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일 아침 8시 40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해상에서 10여 명을 태우는 34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양경찰서는 승선원 12명 중 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어선 승선원은 11명이라고 신고됐지만 어선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추가로 1명이 더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비 함정 24척 등 구조 세력을 급파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나머지 선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호선은 오늘 아침 7시쯤 격포항에서 출항한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19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 숲에 불을 지르고 밭을 일궜던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정부가 화전 정리에 나서면서 화전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당시 화전민으로 몰려 강제로 공동묘지에 내팽개쳐진 주민들의 민원이 국가권익위원회 중재로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13가구만 남은 김제 개미마을. 주민 1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을 넘겼습니다. 상간마을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곳으로 끌려 내려온 박경화 할머니. 무덤 300기가 넘는 공동묘지였던 이곳에 내팽개쳐진 지 근 50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강제로 쫓겨나와가지고 애기 둘 손잡고 묘 와서 그냥 뭐 말로는 못 오져 사는 게 묘 사이사이에다가 찍어서 그냥 세워놓고 자고 저기 오고 그러면 애기들도 막 꽁꽁 얼고. 화전민으로 몰려 제대로 된 이주 대책도 없이 강제로 옮겨졌다는 주민들.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자신을 개미라고 일컬으며 보금자리를 일궈왔습니다. 1970년대 정부가 산림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 정리 사업을 펼치면서 원래 공동묘지였던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겁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움막을 지었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자투리 땅을 일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밑에는 물이 나오고 시신이 제대로 썩지도 안 해가지고 그것을 다 틀어내고 근데 상수도도 안 돌아가지고 그 물을 여지껏 먹고 살았어요. 동네 주민들이 그 시신 썩은 물을.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해당 주민들에게 책정된 이주 보상금은 3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김제군 한 해 예산은 16억 원으로 22%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엔 예산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주 보상금 명목으로 가구당 40만 원만 받은 채 강제로 이주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김제시 소유의 주택 부지와 농경지라도 무상 양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도 수용하기 난처한 상황.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지를 주민들에게 파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금액에서 30%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점유 중인 주택 부지와 농경지를 가구당 평균 1,170만 원에 사들이게 됩니다. 그동안 무덤 정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를 마친 김재신은 50년 묵은 난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화전 정리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청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청년에서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주민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과 같은 지원책 마련이 숙제로 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13일 낮 12시 6분에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2.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진에 따른 시설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부안과 김제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이 이날 무기명 찬반 투표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조례안의 골자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겁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각 시군 간 세출 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상생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입춘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는데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수지나 하천 등의 빙판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하천에서 초등학생 4명이 빙판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지만 결국 한 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선 13일에도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에서 중학생 6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날에 일어났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렸던 한파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빙판 위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비치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낮에는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빙판 한가운데는 얼음 두께가 더 얇고 하천은 물이 흐르며 얼음이 속에서부터 녹아 쉽게 부서집니다. 해빙기에는 비탈면이나 공사장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얼어붙으면 부피가 커지는데 땅속에서 얼음이 녹으면 그만큼 비는 공간이 생기며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등의 무너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땅속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빙판 위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산지는 봄에도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만큼 낙석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행 중에는 바위와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14일부터 발급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상 이상인 시민이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3주 뒤 받아서 모바일로 등록하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서류 미비 때문에 또 기각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일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의 재신청 취지와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A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세에만 지원하던 유아학비를 올해는 4세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유아 1인당 5만 원으로 내년에는 3세와 6세도 포함돼 대상은 3세에서 6세로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도 계속합니다. 지원액은 지난해에 이어 유아 1인당 16만 5천 원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도내에서는 여전히 현역 이사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당수 새마을금고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예비 후보조차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직과 도전자 사이에서 미리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51곳 가운데 14곳에서 2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는데요. 이달 초 11곳과 비교하면 고작 3곳이 늘어났을 뿐이고 심지어 아직 현 이사장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 무주, 순창, 고창 등 6개 지역 37곳 금고에서는 아직도 후보군이 본격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데요. 첫 직선제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맥 빠진 선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시세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임대주택은 고창읍 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이 갖춰져 있습니다. 고창군은 상반기에는 7개 호실을, 하반기에는 5개 호실을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입주자는 최대 6년까지 임대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을 확충하는 등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먼저 2월 중순부터 말까지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을 방범 진단할 계획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학교와 원룸 주변 우범 지역에 대해 탄력 합동 순찰할 방침입니다. 임실 전역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행사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10일 3계면 등 7개 읍면에서 농악 공연과 달집 태우기와 같은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6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3계면 박사골 행사에서는 농악과 국악 공연과 강강술래, 불꽃축제 등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